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의 전국구 네 번째 시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녹음하는데 우리 최 기자가 뭘 받았어요? 예, 상 받았습니다. 뭔 상? 한국 기자상 받았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네. 2013년. 네. 2013년. 네. 뭘 잘해갖고? 아니, 뭘 잘하긴 취재랑 보도를 잘해서. 아니, 뭘 잘했다고 상 주는 거지. 그 작년에 아까 1회 방송 때 잠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신세계 이마트를 제가 좀 한번 들었다 놨다. 예, 손본 적이 한번 있었는데 요물짓을 한번 한 거예요. 네, 정영진 그 부회장을 좀 한번 넣고 싶어가지고.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은 이마트의 전 대표 등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정용진 부회장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안 됐어요. 그것까지 안 됐는데. 넣다니 어디에다가? 의원님 갔다 오신 데 있잖아요. 거기. 무상급식? 네, 무상급식. 무상급식이라 지금 하는데, 넣긴 없다 뭐 당신 넣는 건 저기야 판사. 저쪽에서도 네, 무상숙식. 그렇죠. 제가 넣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넣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됐고요. 어쨌든 이마트의 그가 이제 어쨌든 삼성 일가잖아요. 거기 똑같이 노동자들 탄압하고 노조 못 만들게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거를 좀 고발을 했는데 성과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를 만들고. 예, 거기 비정규직 12,000명 정도가 정규직 전환되고 그래가지고 작년 1월에 이제 보도해가지고 제가 기사를 23개를 썼습니다. 23개. 그래가지고 이마트에서 막 도대체 몇 번까지 쓸 거냐고 막 그랬었는데 저랑 해서 저희 회사 선후배 해가지고 4명이 같이 봤습니다. 예. 헌법 위의 이마트. 네. 헌법 위의 이마트. 라는 기획을 했었죠. 예. 그래갖고 상을 받은 거예요? 예, 작년에. 네 명의 상을 받은 거예요? 예, 작년에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요. 예. 그 이달의 기자상 받은 수상작들이 이제 후보가 돼가지고 한국 기자상을 연말에 하는데. 예. 됐고, 대상은 한겨레가 받았습니다. 대상이 3년 만에 대상이 나왔는데. 예. 그 국정원 댓글 개입 연속 보도가 3년 만에 대상. 그건 어느 신문사에서 받은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정한봉 기자라고. 예. 그리고 그 언론 노조에서 주는 상이 있잖아요, 또. 그것도 한겨레에서 받았습니다. 그 상은 이름이 뭐야? 그 민주언론상. 민주언론상. 네. 2011년에 내가 대상을 받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기자가 아니면서 언론 노조에서 주는 기자상? 민주언론상. 민주언론상. 대상을 받은 게. 대상을 받으면서 상 이름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 또 확인한 거지. 근데 그때 우리가 4명의 상을 받았는데. 네. 4명 공동수상에 낙검수. 네. 김용민 언론인. 주진우 언론인. 그 다음에 김호준 자칭 총수 언론인. 네, 그렇죠. 비언론인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인 하다가 정치인을 해서 국회 와갖고 무슨 그 정청래 상이 여기 왜 있냐 이게. 이런 국회에서 정치인 상을 받아도 정치를 하다가 언론인상을 받은 건 처음이에요. 그 당신 기자상 받은 거 축하한다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기 정청래 이게 그 팜플렛이 있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은요 127명이 다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상을 다 받아. 문자가 다 와. 한 100명은 와. 그 잘하는 민주당 지지율은 몇 10%야? 그럼 저희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난 민주당 당원 아니야 이제. 그 상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상한 데서 뭐 별 이상한 단체에서 다 줘요. 경실련 참여연대 뭐. 그런 데는 인정할 만한 데고 예. 별 이상한 단체가 다 생겨갖고 뭐 소비자 단체 소비자 단체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상을 100명이 받는데 지지율은 10%야. 의원님들 각각 팬카페 아니에요?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녹음이니까 편집되죠? 아니야, 그걸 편집하지 마. 당신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제가 호응을 해드려야지. 아니야, 그 머리 좋은 사람의 농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해를. 저도 미쳤어요. 이정열 판사는 오픈했잖아요. 법무법인. 이름 아직도 안 정했어? 이름은 정해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 기준으로 하면은 설날 목소리 좀 올려. 뭐 깔지 말고. 목을 올려요? 설날 뒤지 않습니까? 2월 4일쯤에 이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름이 뭐냐니까 왜 프로세스 얘기를 해. 그래서 동안으로 정했습니다. 동안? 네. 동안. 왜 동안이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단 동안 하면은 노안의 반대. 그러니까 동안하면 내 얘긴데. 예. 전 이제 전국구를 밀다가 결국은 그게 미수에 그치고 결국은 이제 동안이신 의원님을 생각하는 뜻에서 처음에 이제 노안의 반대 동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가는 데가 피안이잖아요. 불교 예, 세계. 피안. 예, 서쪽이고 이 동안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거. 예. 아. 동력동자에 언덕한자를 써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밝은 해보자. 사회를 만들자. 네. 그리고 뭐 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는데 수입료도 싼 거지 그럼? 일단 그래야지 희망이지. 예,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저 특히 제 얘기하고 오시면 예. 뭐 좀 잘해. 동안에 이제 동안 법무법인의 네. 대표 변호사가 됐고. 네, 네. 그러니까 부장판사 출신이면 충분히 할 만하지. 뭐 그거보다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직접 배운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더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이바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렇게 의미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건 다 편집해버려요. 자, 오늘 그리고 초대 손님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할 주제는 인터내셔널 호구. 방위비 분담 비용이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비용이 GDP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올해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매년 총액 9,200억 원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애초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로 2년 또는 3년 단위로 체결돼 왔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례적으로 5년 장기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선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하고 비교하면 세계 1등이요? 1위. 1등 했어요. 아싸 1등이네. 아싸 1등이야. 네. 1등급. 아유, 1등급이 아니라 1등. 야.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한일 공중전 하면 백전백패한다. 공중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얼마 전에 우리가 후쿠시마를 얘기했는데 방사선으로 우리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공중전으로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 신무기들만. 그렇지. 신무기들만 나오는 예. 거지. 무섭네요. 썰렁했어. 그래서 오늘 방위비 분담 문제 및 그다음에 그 공중전을 꼭 필요한 전투기 구입을 꼭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정말 이게 국제적인 글로벌 호구인지 인터내셔널 호구인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장성 출신인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병장 출신입니다. 소개 한번 받으려고 진짜 오래 기다렸네. 몇 분 했냐면요. 이제 5분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5분이 뭡니까? 이제나 저제나 소개하려고 그냥 기다리다가 내가 지금 방송 다 지나가겠네. 예. 환영합니다. 어쨌든 이제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방위 출신 말씀으로만 듣던. 방위 출신이 아니라 저 방위 출신하고 얘기 안 해요. 병장. 여기 다 방위 출신인데요. 저기는 전 장교. 네. 이정열 판사는 장교. 네. 네. 법무관. 중위. 여기 저 병장 병장. 만기 전역. 예? 병장 만기 전역. 만기 전역. 네. 저는 ROTC 출신입니다. 예. 임관을 못하고 감옥 갔습니다. 대신에. 그 이등병제대 합니까? 실력 미필자.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서 실미도라고 하기도 하고 ROTC 출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실미 모르잖아. 3주 교육 받는 거. 법에만 있던 현실로 직접 뵙네요. 저런 판사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병역 이수를 잘하신 분 치고는 예. 대단히 그 얌전하시네요. 법무관 출신이니까요. 법무관. 네, 법무관. 대위제대예요? 중위요. 중위제대요? 네. 중위제대시고. 저희 때 대위 보내준다 그랬는데 예. 대위로 가면은 그 대전에 저 육군 본부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내잖아요. 야전 체질이라 그래서 그냥 진급 안 하고 그냥 있겠다고. 중위로 들어서 중위로 나온 거예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중위로 가서 대위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 관심 없습니다. 네. 예. 돈도 안 됐어요. 자,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보니까 올해 그 9,200억 2014년 네. 작년이 한 8,700억 됐고 올해가 9,200억. 그렇죠. 500억 정도. 그런데 작년보다 한 505억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GDP 대비 일본이 1위였다가 네. 우리나라가 GDP 대비 0.066%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는 0.064%였다가.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그 김종대 편집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껌값을 왜 얘기하냐 도대체. 빨리 껌값 얘기하고 넘어가야죠. 예, 빨리 껌값.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보도가 되긴 몰라요. 됐는데. 예. 뭐 저 미국에 퍼주는 거에 비하면은 이번에 500억 올려준 거는 전 그렇게 크게는 안 봐요. 뭐냐면은 이 동네는 조 단위로 나가야 되잖아요, 보통. 여기는 조수수 먹는 데라고. 뭐 억 단위가 별로 없거든요. 별로? 조수수가 뭐예요? 아니, 좁쌀 수수 이런 거? 조 단위로 수수가 된다. 조 그렇죠. 단위로 수수된다. 예, 궁전을 예, 수수한다. 오. 그러니까 여기 감자 옥수수 없는 데라고. 보통 조 단위로 나가야 된다고. 아이 감당하기 힘들어. 그런데 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를 논하기 없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돈이 너무 없어요. 지금 주한미군 영내 가면은 예. 옛날엔 근무 시간에 그 식당 끝나고 보초 쓰다가 나중에 온 사람 밥을 줬다고. 근데 요즘은 그냥 닫아버린다고. 밥 없다고 가라 그래요. 실제 그래요? 네. 모든 게 절감이에요. 너무하네요. 밥을 못 그 지네 나라 군데 밥도 못 먹여. 지금 미군이 돈이 없어 난리예요. 앞으로 10년간 5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깎아야 되고 시퀘스터가 자동 발동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의 굶주립니다. 이 지금 지갑이 아주 텅텅 비니까 저기 뭐 이번에 북한을 자극 안 한다고 항공모함 안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키리졸보 훈련 얘기 많은데 예. 간단한 거예요. 돈이 없어 안 오는 거예요. 기름값이 없어서. 항공모함 시동 한 번 가는데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면 1,000억. 네. 그냥 출동 준비 출동 준비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 미군의 이 국방의 어떤 그 하부 체계가 이 예산의 어떤 그 재정 압박이 극심하게 다가오면서 한미 회의만 열리면은 밤낮 돈 얘기만 합니다. 미군 애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밤낮. 505억인데 실제로 증가율이 보면 역대 5.8% 올랐는데 역대 최고로 많이 올랐어요. 네. 증가폭만 보면. 증가폭만 보면. 네. 그리고 이게 2017년 보면 이제 조 단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요. 1조가 넘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방위비 분담이. 예. 근데 이게 사실 별로 화날 일이 아니다. 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얘기할 우리가 더 어마어마하게 퍼주는 예. 거에 비하면 이것마저도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인다. 별게 아닌다가 방위비 아니라 분담에 문제가 이거, 있긴 하지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예. 방위비 분담금이 왜 별게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주는데. 그다음에 주는 방식에다가 우리는 토지 뭐 이런 거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비용에서 빠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토지를 대여할 때 예. 주로 민간인 사유지를 줘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그 임대료를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 미군 기지의 토지의 임대료를 예. 원래 그 소유주한테 요게 다 방위비 분담금에 카운팅이 됩니다. 일본은 예. 근데 정부가 저희는 다 내주는데 무상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그러더라고. 뭐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도로 항만 이용료 면제. 전기세.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지면 실제로 한 2조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방위비 분담금은 직접 지원비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간접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간접 지원을 많이 하는 나라. 예. 그게 한미 상호방위조약부터 행정협정까지 왜 토지, 기지, 뭐 항만 이런 시설과 토지를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한다. 주한미군에게 공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용에 안 잡혀요, 또. 그러니까 총 우리 계산법으로 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모든 총 직간접 비용의 80%를 우리가 대고 있다고 봐요. 직간접비가 80%를 대고 있고. 예. 전 세계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아요. 사실상 미군들 월급 빼고 다 대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 빼고 그 나머지 비용의 50%를 내준다. 이런 취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한미 행정협정 5조 거기에 대한 특별 협정을 맺어서 우리가 돈을 대주는 건데 처음에 이거를 협정을 맺은 89년 당시에는 그러면은 주한미군 주둔경비 원화발생경비 한 3분의 1을 우리가 대자. 그때 합의된 내용은 그러면 얼마가 발생하는지 한미 공동 실사를 해보자. 어디서 무슨 비용이 뭐가 발생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의 3분의 1을 내주자 이렇게 최초 협상이 됐는데 오늘날까지 실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사를 하자고 하고 예, 분명히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실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조금 전에 편집장님 말씀해주신 그 한미 행정협정 관련해 가지고 보면요, 그 네.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원칙은 행정협정상으로는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공여되는 시설물, 뭐 비행장, 항구 이것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일체의 경비를 대한민국이 부담하지 않도록 행정협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예외적인 협정을 만든 게 아까 말씀하신 특별협정. 특별협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네. 이 경비가 더 커지면서 예외가 원칙이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근데 뭐 돈을 많이 줬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1월 초에 그 2014년서부터 이제 5년 동안 방위비 분담 협정을 맺는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니까 이 어떻게 돈이 쓰였냐 이 네.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고 하는데 끝까지 미국 측에서 반대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2년서부터 지금까지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 한 1조 5천억 정도. 2천억. 1조 2천억, 3천억 정도. 예, 되나? 1조 5천억을 계산을 해봤더니 추정이죠 이것도 정확히 다 모른단 말이에요. 공개가 안 되니까. 1조 5천억을 계산해봤더니 대학생 반값 등록금 하면 75만 명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200만 원씩. 예. 75만 명. 이제까지 방위비 분담이라고 그건 써야 되는 거거든. 직접 지원이니까. 그렇죠. 안 쓰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모아놓은 게 한 10여 년 동안 1조 5천억. 이거 대학생을 반값 등록금 해달라고 데모할 때 75만 명 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쌈짓돈처럼 쥐고 있으면 이자가 붙잖아요. 그렇죠. 그 이자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자가 생기면은 도대체 그럼 이 이자의 주인은 누구냐? 미국 거냐? 그 방위비 분담금을 준 건 우린데 이 이자가 지금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 뭐 사실상 그 편집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받기로 돼 있다고 했었죠. 예. 이번에 과세해야죠. 이번 협상할 때 그 얘기가 나왔나요? 이자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 이자 수익을 거두는지 안 거두는지 자체가 확인조차 안 됐어요. 투명성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조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 한번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 평화와 통일 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게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 양도성 예금 증서 거래 내역을 좀 살펴봤더니 미군이 그 지금 2006년, 2007년 해가지고 204억, 362억 원의 이자 소득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쌓아놓은 그 분담금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가져가면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자 수익이 생겼으니까. 그 세금을 부여해서 2006년에는 24억, 2007년에는 43억 원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저희가 걷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뭐 지난 그 이제 2006년, 2007년 두 번의 사례니까 이거를 뭐 지난 기간 동안에 쭉 추적해 보면은 이 액수도 상당한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면서 일부 들여다볼 수 있게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500억 원 넘게 올리는 거는 우리가 미국 측의 요구를 많이 들어준 편이고 반면에 약간 투명성을 높였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아니 간단한 거예요. 예산 편성, 집행, 결산 이거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 공사를 하기 전에 한미가 협의하고 공사를 한다든지 그때 뭐 한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데 대금 지불 문제를 우리 한미 간의 그 감시 체제를 좀 해서 중소기업에 피해를 얻게 한다든지 또 주한미군 그 노무자 인건비의 인건비 문제나 그 복리후생비를 좀 더 뭐 미군이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쭉 합의돼 있어요. 이게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회계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는 그런 거예요.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협의한다. 법대로 뭐 하면은 노력한다. 저절로 투명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것도 노력하고 저것도 노력하고 요것도 계산하고 뭐 시설 공사 협의하고 또 현금 지원하는 걸 현물 지원으로 좀 바꾸고 뭐 이런 너절너절한 것들이 많이 합의가 됐는데 다 모아보면 풍성한 결실을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만 안 지키고 행정적 조치만 많이 마련했다 이겁니다. 행정적 조치.
아니, 그러니까 그 돈 문제인데 돈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뭘 투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법과 원칙, 그것만 지키면 뭐 그것만 게임 끝이죠, 사실. 지금. 아니 주한미군 저런 사령관이 얘기는 연합사령관이 무서워. 설명하는 대로 왜요? 법과 원칙 지키는 거 무섭지 않아, 이정열 판사? 그런 의미에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48조 1항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 48조랑 좋아. 매 회계연도의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사용할 수가 없게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다만 이제 그 예외가 좀 있는데요. 명시적으로 이거 2월에서 쓰겠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 아니면은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회계연도가 1년간인데 2년 3년에 할부로 나눠서 쓸 돈이다 라고 해놓은 거 이런 것들 외에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사용을 못했다라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걸 전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46조에 보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또 함부로 전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가. 또 특히나 재해 대책 지원하는데 이런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복잡하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그렇죠. 당신들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방위비. 한번 돈 줬으면 됐지 왜 따지냐고 그렇지. 이런 얘기예요. 그 김종대 편집장 미워. 왜 따져 그걸. 저도 따지고 싶지 않아요. 네. 이거 제가 20년째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얘기지. 아니 이게. 장성 출신이 따지면 좀 이해를 하겠어. 병장 출신이 따지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데 이거. 나도 치사하게 돈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거 주한미군 맨날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자, 방위비 분담은 끔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건 별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 호구 짓을 하고 있는 게 국제적인 호구짓을 좀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제가 예. 오늘의 메인 메인 호구. 메인 그러니까 호구를 지금까지는 만들고. 애프타이저고 예. 메인 요리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어요. 500억짜리 에피타이저를 먹고. 아니 난 에피타이저 들어도 애프타이저는 처음 들어봤어. 그런가? 여기서 이제 메인 요리에 제가 아주 그 핵심 재료. 액기스를 얘기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상한 말 너무 많이 쓰네. 좋아요. 메인 요리에 액기스. 저기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이 무기 체계. 이것이 한국군 전력 증강은 곧 미국 무기의 많은 확보. 그러니까 미국 무기에 살 수 있는 시장을 열기 위해서 너네가 돈을 좀 확보하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돈을 좀 올려라. 그래서 연합 방위력 증강이라는 그 소요가 대부분 어떤 한국군 무기 체계 도입하는 그 어떤 그 하나의 개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이 전부 미국 무기를 모델로 해서 짜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요한 것만 보더라도 이제 가장 메인 요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스텔스 전투기. 요거 그 얘기를 10조짜리. 그래야지 이게 한일 공중전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 스텔스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스텔스 전투기를 선두로 해서 그 뒤로 줄줄 따라와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 기종을 다시 선정합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가 유력한데 한 대 2천억 원 정도입니다. 공군은 오늘 합동참모회의를 앞두고 스텔스 기능이 우수한 기종을 차기 전투기로 요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첨단 전자전 능력과 적의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군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차기 전투기 후보 가운데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A의 선정이 유력합니다. 군 당국은 당초 8조 3천억 원 범위에서 60대를 사들일 계획이었습니다. F-35A의 가격은 한 대당 2천억 원 선으로 구매 대수를 40대로 줄이거나 일단 40대를 구매하고 예산을 추후 확보해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스텔스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좀 하나의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이 박근혜 정부가 뭐 장관들도 인사를 막 청문회 때 잘리고 뭐 그러지만 국책 사업도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도 손바닥 뒤집는 거 보면은 저는 그 간이 떨려서 저렇게 못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우리 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같았으면 이거
저기 간이 배 밖으로 나올까 난 소리 들을까봐 이거 못해 이거. 아니 이렇게 만약에 있으면 네. 이른바 조동에서 그냥 박살을 내죠. 이런 짓을 하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이런 지시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런 일을 하신 네. 박근혜 대통령 네. 대단하시죠. 아 대단해. 네. 경과 과정을 뭐가 어떻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죠. 네. 경과 과정을 최 기자가 제가요? 좀 정리하기 싫어? 아니요. 잘 모르니까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최 기자 순간 졸고 있었어. 예, 저희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계속 되고 있었던 건데 2010년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이제 스텔스기 도입 이제 MB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밀어붙이죠. 밀어붙이면서 MB가 밀어붙인지 모르겠는데 MB 깨서 밀어붙이셨지. 저는 호칭하지 않습니다. 어찌걸 안 써. 어찌걸 안 저 쓰네. 님자 잘 안 붙여요. 예. 근데 왜요? 아니, 진정하세요. 네. 근데 나한테만 의원님이라 그래. 안 계실 때는 그냥 의원 그럽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무기 도입이라는 게 그냥 딱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 입찰을 추진하면서 유로파이터라고 이제 그 EU 연평도 사건 이후에. 그렇죠, 이후죠. 네. 2011년 초에 네. 하고 이제 좀 오래된 기종인 F-15. 그러니까 F-15 저희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F-15K라는 기종이 이미 있고 요번에 새로 도입하려는 건 스텔스 기능이 좀 강화됐다고 하는 F-15SE 사일런트 이글. 네. 사일런트 이글. 네. 이거를 그것과 이제 로키드 마틴사의 이제 F-35 이렇게를 놓고 이제 경쟁 입찰을 또 유로파이터. 네, 처음에 유로파이터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와가지고 그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작년 8월에 이제 그 F-35와 유로파이터가 이미 우리가 정해놓은 입찰 가격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F-15 SE로 새로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F-35로 방향이 바뀌죠. 9월에. 네, 9월 한 달 만에. 예, 그 추석 연휴 막 들어가는 시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군 총장이 들어오고 방위사업청장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데 방위사업청이 국방부 지침 받아가지고 2년 넘게 사업해가지고 입찰 다 끝내가지고 F-15로 결정을 했는데 F-15로 단독 추진하기로 한 것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더니만 장관이 어디서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 싶더니만 그날 전격적으로 부결을 했어요. 위원 16명 중에서 14명의 동의를 받고 2명은 끝까지 부동의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걸 2시간 만에 2년간 검토한 결 다 부결시킵니다. 단독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부결시키고. 그러고 9월에 이제 이걸 부결을 하고 11월에 합동참모 회의란 걸 열어서 이게 뭐냐면 육해공군 총장 합참의장 많고 하는 회의거든요. 기업으로 얘기하자면 이사회라고 보면 되겠어요. 합동참모 회의. 합동참모 회의. 여기에서 이 차기 전투기 사업은 스텔스 성능을 우선 요구 성능에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스텔스기가 아닌 F-15 사일런트 이글과 유로파이터는 자동 탈락이 됩니다. 둘 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건가요? 아니, 없는 건 아니고 약한. 그러니까 충족을 못하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스텔스 성능이라는 게 그 레이더 반사율. 레이더 반사가 안 되면 스텔스단 말이에요. 그렇죠. 흡수해버리면 레이더 전파를 그걸 완전 스텔스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완전 투명 비행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이는 수치를 딱 못을 박아버리면은 스텔스 전투기 이 F-35에 맞춰서 이 정도 스텔스 성능이 나와야 된다는 걸 요구 조건에 명기해버리면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입찰 자격이 이제 없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바로 어제 그러니까 이 방송 나갈 때는 어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1월 27일 날 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F-35가 이제 단독으로 후보가 됐는데 너무 비싸거든요. 예. 이거를 초기에 한 500억에서 600억 원 정도면 대당 가격으로 살 줄 알았는데 예. 지금 2억 달러, 2천억에 가까워지거든요. 동일한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요. 비행기 한 10톤 예, 10톤 동일한 무게의 금값보다 비싸다. 금값보다 비싸요. 한 2배 비싸요. 그러니까 요걸 살려고 하니까 기존의 4억 개 값도 안 되니까 예. 60대 사기로 했던 걸 40대로 물량을 줄인다. 물량을 줄인다. 그 다음에 예산을 한 7조 6천억을 40대로 하니까 대당 가격을 1,700억 정도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계약은 7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 상분기에. 그런데 요 1,700억이라는 숫자도 어렵게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방위사업청이 최근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약간 참으세요. 예. 비행기에서 원래 들어오기로 돼 있던 거 차 띄고 포 띄고 그러니까 비행기 가격을 옵션을 빼는 거죠. 옵션을 빼서 이 가격으로 협상을 하고 그럼 빠진 건 어떻게 하느냐. 기본 사양. 나중에 별도 사업으로 가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사면. 그러니까 우리 F-15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15SE 단독 추진하던 게 대통령께서 입장을 바꿔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기종을 선택해라. 그렇죠. 스텔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F-35만 유일하게 그 자격 조건이 된다. 이게 지자체에서 보면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자전거 도로를 깔 때 재원은 독일의 무슨 것을 쓸 것. 그리고 이 입찰을 넣는 회사는 우리 지역에서 몇 년 이상 사업을 한 데일 것. 이렇게 되면 딱 한 회사밖에 안 나와요. 많이 해보셨구나. 아니 왜냐면 우리가 그걸 감사를 했잖아. 감사를 했구나. 그러니까 독일에서 이 재료를 난 또 많이 해봤다고. 재료를 단독으로 수입하는 회사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 규정을 딱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스트레스 그런 것 같아? 네. 깜짝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우리 잡혀가게. 아니 딱 봐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F-35를 사야겠다라는 의지가 막 보이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딱 그렇다 얘기하게 되면 이건 저도 그런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텔스가 되니까 원래 계획했던 500억, 600억 대당. 그럴 때는 금값의 반밖에 안 돼요. 동일 무기 금값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이게 2천억으로 뛰어올라. 그러니까 60대 살려고 했던 것을 40대로 줄이면서까지 꼭 이걸 사자. 꼭 사자. 스텔스기를 사랑함으로. 나 이거만 싸면 난 죽어. 난 이거 사줘. 그러니까 한일전에 이거야. 한일 공중전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걸 산다. 라고 그것도 말이 안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사는데 2천억 되는 걸 1,700억으로 좀 낮추려고 봤더니 옵션을 빼는 거예요. 에어컨을 빼고 자동차에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짓이 진행 그렇죠. 중이다. 에어컨을 빼고 창문 수동으로 올리고 창문 수동으로 자동으로 하던 걸 수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다 다이어트를 해서 1,700억으로 만들고 4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부품은 이후의 사업으로 추가를 하면 될 것이다. 그렇죠. 어쨌든 무조건 스텔스기를 사야 되네. 무조건이죠. 이거 못 쏘면 죽어요. 한번 그렇게 맛이 들리면은 아니 애들이 노는데 이웃집에 장난감은 자동기관총으로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우리 애는 나무로 깎은 거거든. 그러면 그날 밤 어린이날 죽어요. 그리고 우리 애 맨날 텔레비 보고 쟤들은 몇 학년 때 벌써 해외여행을 해보는데 나 하나도 못 타봤다고 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더라고. 어느 날 가니까 중1짜리가 침대 위에서 텔레비 보면서 난 뭐 타보는 거 하나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또 해줘야지. 가까운 동남아라도 보내야죠. 못 살겠다는데. 그래서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시컨 탔냐 이 자식아? 시컨 탔냐? 자, 그 비행기가 공군 입장에서 남들은 다 스텔스기라는데 우리만 재래식 사가지고 죽었다 깨나도 그랜저 한번 타보고 좋겠다는데
그런데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성능, 가격, 도입 시기 요 세 가지가 미국한테 개런티, 보증을 못 받아요. 지금 가격만 얘기한 거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도 가격. 얘기를 해야죠. 이제. 우선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 왜? 언제 개발될지 모르니까 개발. 이게 지금 개발된 비행기 아니에요? 개발이 안 되고 전 세계 실전에 단 한 대도 배치 안 된 전투기예요. 이게 F-35가. 스텔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거 재료는 지금 스텔스 쓴대잖아. 재료를 이제 스텔스 쓴대잖아. 좀 믿어. 재료. 아직 만들어 애는 낳지 않았지만 똑똑할 걸 예상하기 때문에 사위를 삼겠대잖아. 뭐 이렇게 집 선분양하면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 안 나나요? 그거를 우리가 네. 작년 6월에 시험 평가한다고 미국에 가서 네. 그거 저 시험 비행 하고 있다는데 좀 타보자. 예. 아니면 만져라도 보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근처에도 못 온다. 근데 저쪽에 시뮬레이터 기계가 있다. 뭐야? 모의 비행 장난감처럼 안에 들어가고 하는 우리 거예요. 전자오락실 가면 예. 그 왜 모의 자동차 하는 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뮬레이터가 좋으니까 그걸로 대신하자.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타보지도 못한 비행기를 산댄다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뜨는데 예. F-35가 가는데 뒤에서 F-16으로 따라가라. 쫓아가면서 봐라. 쫓아가 F-35가 뜨긴 뜨는 거예요? 뜨긴 뜨니까 만들어 놓긴 분명히 만들어 있죠. 놨어요. 있긴 있어? 네. 우리는 자리에도 못 앉게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눈으로 구경을 하면 어떠냐. 야, 광우병 예전에 시험 검사한다고 뭐 목장 가서 눈으로 보고 온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는데 예. 맞선 절대 안 된다. 사진만 보고 결혼 상대를 결정해라. 예. 사진만 보고. 요 얘기예요. 예. 그래갖고 사진 보고 못 믿겠다 해서 보니까 저쪽 걸어가고 있는데 100m 뒤에서 쫓아오면서 봐라. 그렇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게 화장빨인지 사진 진짜 맨 얼굴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화장빨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뿐만 아니라 성능이든 뭐든 확인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는 절대 안 보여줘요. 그거 사겠다는데. 전투기를 산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체 못 뜯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니 무슨 매도인이 그래? 아니 이게 국가별 도입 방식 비교한 걸 봤더니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일본이 사기로 했어요. 네. 사기로 했는데 대한민국은 40대 완제기 완전히 만들어진 걸 도입하고 완전히 만들어진 거. 네. 그리고 영국은 완성된 건데 사실상 공동 생산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기술팀 모두 들어가고 공동 생산하고 그렇죠. 개발 과정에서부터 일본은 42대를 생산하는데 4대만 완성된 걸 생산하고 38대는 국내에서 42대를 사는데 42대를 사는데 네. 4대는 완성된 걸. 사고. 그다음 38대는 미쓰비시가 생산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기술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하다가 만약 고장이 나면 미국 아니면 일본 가서 고쳐야 되는 거야. 일본은 완전 그러니까 이거를 사는 영국, 대한민국, 일본 보면 일본과 영국은 완전히 기술 이전이 돼요.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게 돼.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몰라. 사기도 전에도 안 봤는데 사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대목에서 인터내셔널 호구다. 아이 감당하기 힘들어. 꼼꼼하고 디테일한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버렸어. 언제 어떻게 이렇게 내 맘을 몰라줄 수 있니? 진실을 알고 싶어. 왜 나를 가둬둬 이 좁은 감옥에 절대로 각하는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오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투자 조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BBK는 누구의 회사인가? 사명 고유의 위장 전업 위증 교사의 금품 살포의 거짓말까지 스스로 막스
거짓말 잘한다. 이번 거짓말은 내가 승리했다. 그래서 일본이 예. 요건 저기 숨겨진 얘기인데 재작년 12월에 F-35 도입을 결정하고 한국이 F-15를 산댄다 뭐 이런 얘기에 무지하니 가슴 졸였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아 우리가 F-35를 사서 자기들한테서 정비 받아야지.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한비 부대에서 일본 탄약 받은 것만 갖고도 이 난리인데 그렇죠. 없는 탄약 잠깐 꺼준 거 갖고도 이 한일 관계가 바뀌었다고 이 난리인데 나중에 일본제 부품을 쓴다든가 예. 아니면 우리 전투기 전투기가 정비를 일본에 가서 일본 가서 미쓰비시 한다든지 가서 한다든지. 그럼 미쓰비시가 뭡니까? 2차 대전 전범 기업 아닙니까? 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력 저 원자탄 터뜨린 게 거기 나가사키 그 히로시마 그 미쓰비시 생산 공장 부시려고 그래서 거길 떨어뜨린 건데 2차 대전 전범국.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정비를 받습니까? 탄약 몇 발 받은 거 갖고도 이 난리인데 이건 동북아 질서가 바뀌어요. 이 안보에 있어가지고 대미 의존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 이 상호 의존이 되면 뭐 이거 이제 딱 붙어버리면 못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F-15 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와서 기술 종속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될까봐 불안해 있었다. 그때 아베가 한 말이 무기 수출 금지국이잖아요. 원래 일본이 그 무기 수출 3원칙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무기 수출 금지국에서 해제됐잖아요. 이거 이제 저기 벗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부품, 탄약 해외 거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역. 근데 해외 거래 중에 이제 제일 거래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 창정비 공장을 미국하고 손잡고 세운 나라가 일본밖에 없어요. 이게 F-35 겨냥해서. 예, 지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기 그 척해익을 국방장관이 우리 김관진 국방장관을 작년 8월에 그 뒤집히기 전에 9월에 뒤집히기 전에 8월 말에 브루나이에서 김관진 장관을 만나가지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F-15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스텔스. 이걸로 한미일 미국의 전략이 뭐예요? 한미일이 딸딸 뭉치는 안보 융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이 무기 체계가 통일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거를 어려운 말로 군사 용어로 인터오퍼러빌리티, 즉 군사력의 상호 운용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환성. 호환성. 그러니까 같은 윈도우를 써야 호환이 잘 될 거 아니야. 이 프로그램이 그죠? 같은 갤럭시를 써야 어플리케이션도 똑같은. 그렇지. 이거를 군사력의 연합작전 능력, 상호 운용성으로 보는데 F-35가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직 장관 그 윌리엄 코엔이라고 있어요. 클린턴 정부 때 장관했던 고양반하고 국무부 그 동아태 담당 차관보 했던 그 커트 캠벨 이런 양반들이 저기 로비스트로 대거 뛰어듭니다. 윌리엄 이 그 F-35 팔 때. 그래서 코엔은 코엔 그룹이라고 지가 대표로 있으면서 로키드 마틴의 고문으로 갔고. 그래서 아예 이걸 담당하고 있고. 참고로 F-35를 만드는 항공사가 로키드 마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한국 사정에 밝은 그 전직 관료들 아태 담당이었고 국무장관이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청와대와 국방부와 이 예비역 단체들을 여론을 바꿉니다. 딱 박근혜 대통령이 그 F-15 결정을 해서 이거 뒤집는데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딱 한 달 걸렸죠. 딱 한 달. 아니 이미 결정은 끝나는데 발표가 한 달. 저기 그러니까 그 그림을 만드는데 F-15SE에서 F-35로 바뀌는 과정에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이때 미국의 코엔이나 캠벨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거기에다가 현직 국방장관 척해익을까지 직접 나섰어. 이래가지고 그 전현직들이 다 나섰어. 다. 근데 F-15SE도 사일런트 이글도 미국 거잖아요. 미국 거죠. 뭐 굳이 그 35를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경우가 달라요. 이 F-35는 국가 간의 정부 대 정부 거래. 이걸 Foreign Military Sale FMS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정부 대 정부 거래인데다가 이 거래는 뭐냐면 미국이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게 될 전투기를 파는 사업이고 F-35는
F-15는 재고. 이제 저기 거의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도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 대 정부 거래 방식이 아니라 니들이 팔고 싶으면 팔아 하니까 민간 기업이 상용 거래로 이제 들어온 거고 이 경우가 두 개가 다릅니다. 아니 근데 F-35가 그러니까 국가 간 공군 전력이 호환될 수 있는 이 분야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개인 기업 판매가 아니고. 네. 그래서 아까 Foreign Military Sale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FMS. 근데 이때 같이 고려되었던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기능성이나 이런 면에서 F-35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선 스텔스기가 아닙니다. 스텔스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거는 유럽과 미국의 바로 철학의 차이인데 스텔스 전투기는 말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희생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텔스 도료를 칠해요. 그 세라믹 가루를 특수 페인트에 섞어서 칠하는 건데 무지한히 이걸 칠하면 비행기 중량이 늘어나요. 무거워진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날아다니다 보면 마하로 날아다니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도착하면 다시 싹 벗겨내고 새로 칠해야 돼요. 여자가 출근할 때 화장하고 퇴근해서 화장 지우듯이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칠해야 되는 거네. 계속 칠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스텔스기는 외부에 연료통이나 폭탄이 없어요. 그거 레이더에 탐지되니까 전부 뱃속으로 집어넣어. 내장형으로. 내장형으로. 그러니까 폭탄을 많이 못 실어요. 그러니까 무장 즉정. 그다음에 저기 속도 느리죠. 속도는 작전 반경은 저 F-15가 약 한 1,700km 정도 되는데 요거 한 1,200 나올까 말까예요. 속도는 겨우 마하 1.6이에요. 다른 건 마하 2 나와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장점을 빼고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다 아무것도 쓸데기 그러다가 엊그제 로이터 통신에 나온 걸 보니까 그 전에 나온 것도 많은데 이제 문제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밖에 달린 미사일이 발사되는 게 아니라 배를 열고 거기서 발사되잖아요. 이건 내부에. 그러면 그 배기가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미사일에서. 그렇죠. 요거에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한대. 내부에서 날아가다 보니까 그게 화염이 안으로 뒤로 발사가 되면서 날아가는 그래가지고 거니까. 화재 대책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요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F-35 정식 명칭이 F-35 라이트닝 2입니다. 라이트닝이 번개라는 뜻이죠. 일단 영어가 나면 헷갈려. 이게 발음이 미국 발음하고 좀 틀려갖고. 국방부 보고서 까진 거 보니까 낙뢰 대책이 없대. 비행 중에 낙뢰. 국방부 보고서 발표를 보니까 까진 거라는 게 발표한 언론이 특정 보도한. 보도한 걸 보니까 낙뢰 번개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 무슨 라이트닝 2가 라이트닝 대책이 없어? 지가 번개라 그래놓고.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건 뭐요? 미사일 맞은 거 하고 똑같은 거. 미사일 발사하려다 지가 미사일 맞아. 그런 다음에 셀프 미사일, 셀프 요격. 셀프 미사일. 그다음에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레이더로는 못 보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쫓아서 보면 되잖아. 눈으로 봐서. 눈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F-15한테도 잡히겠네 그럼. 속도는. 아이고 저거라. 기동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작전 방향 문제도 주로 크더라고요. 스텔스기가 투입된 전투가 우리 걸프전 때 딱 한 번 맞는데 그 비행기는 이미 도태됐지만 밤에만 전쟁해야 돼. 스텔스기는 나중에 육안으로 보일 거 아니야. 아니 이런 문제 등등해서 미 국방부에서 제기한 13가지 문제, 미 회계감사원에서 제기한 720가지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로이터에서 또 재확인해 준 문제. 제가 한 1000여 가지 문제가 생겼네. 중복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알아듣기 쉬우라고 그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결점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도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해했어? 나도 이해했어. 뭐 당신만 이해하고 좀 큰 소리를 쳐. 근데 비전문가들한테 제가 다른 결점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개발 그 진행 상태가 스스로도 뭐 20-30%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다는 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이 비행기가 미사일을 쏘면 안 돼. 그러니까 비행기를 그 전투기를 띄우고도 전쟁을 싫어하는 분이야. 미사일을 발사하면 안 돼. 반전 평화주의자야.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려고 이걸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 반경이 그
그 1200km밖에 안 된대잖아요. 네. 일본이나 중국을 겨냥하면 안 돼. 네.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이나 중국을 겨냥하면 안 되고 그냥 아이들 보기에 하늘에서 이렇게 떠다니기만 하는 전시용. 그럼 니들 비행기 이런 비행기 했으니까 즐겁게 놀아라. 예. 육안으로 보이니까. 육안으로 보이니까. 그래 레이더는 잡지 마라. 이 비행기는데 신상이다. 아니 그리고 레이더 잡으려면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어. 너희들 이제 푹 쉬고 있어라. 그리고 저기 미사일도 못 단다는 거예요. 미사일이요? 일본은 달아요. 일본은 다는데 그 공대공 미사일 있어요. 그 이름이 미티어. 미티어. 미티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미쳐. 미쳐 미사일. 미쳐 몇 번이었는데 내가 이거. 하여간 정 의원님 얼굴만 보면 뭘 까먹어. 아까 밖에서 준비할 땐 미티아라 그래. 미티아. 뭘 자꾸 까먹어. 나 미치겠어. 그 미쳐. 미티어. 미티어. 하여간 미쳐 하는 미사일을. 미티어 미사일이 이게 보니까 여기 이 전투기의 핵심적 전력이더라고요. 핵심 전력이죠. 이게 100km 밖에 있는 전투기를 잡는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쏘면 자기도 불나는 거 아니야? 가미가제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쏘면 자기가 불나 일단. 아니 그래서 뭔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어느 날 미국 언론에 뭔 또 국방부 내부 문서 하나 툭 가지고 뭐가 하나 툭 가지면 이건 또 뭐고 저건 또 뭐고 하다 보면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게 문제. 요걸 맞추면 저기가 안 맞고 위에를 맞추면 아래가 안 맞고 아래를 맞추면 위에가 안 맞고 이게 도대체 지금 저기 어디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자. 우리 궁금해서 미치겠다. 이러면은 안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못 달고 일본은 달 수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미티어 미사일. 이게 뭐냐면은 그 미사일을 달려면 말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미사일을 통제하는 항전 장비라는 항공전자. 이게 저 조종사의 헬멧 사이트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모든 무장이. 근데 폭탄을 하나 단다, 미사일을 하나 단다 그러면 그 미사일의 항전 시스템하고 다 연동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를 맞춰야 된다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미사일을 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협상이 안 돼서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는 이 지금 장착 여부가 불투명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달기 위해서 별도의 소프트 비용을 나중에 또 지불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스텔스기 F-35는 미사일을 못 달아요? 아니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은 못 달고 미티어 미사일은 못 다는데 이걸 달기 위해서 또 따로 사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또 구입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간단해요. 그 소스 코드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장착만 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게 보통 1,000억, 2,000억 단위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독일에서 그 타우러스라는 미사일을 도입하는데 공대지 미사일을 F-15에 달라고. 근데 미사일은 독일제고 전투기는 미국제잖아요. 그래서 독일제 미사일을 들여오니까 이 전투기를 공급한 보잉사 측에서 체계 통합 비용으로 1,000억 원을 또 내놓으라 이겁니다. 저 독일산 미사일이 이 항전 장비에 맞도록 소스 코드를 열어줘야 되는데 1,000억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럼 미티어를 달기 위해서도 또 그만큼의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보기엔 1,000억 갖고 안 돼 이거. 한 5,000억 내야 돼. 이거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정비 우리 못 여니까 일본 가서 하든지 미국 가서 하든지 이거 이제 우리 정비 못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이 첨단 전투기이기 때문에 비행 데이터가 엄청 분석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데이터 링크라 그래가지고 다른 전투기한테 자기가 찍은 표적을 전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기 경보기에 표적 제공도 해야 되고 영상, 신호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센서가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군이 분석을 못해요. 이 비행 데이터를
이 그러면 데이터를 전략적으로도 되게 미국이 필요성이 없는 분석을 거네요. 해줘야 돼. 미국이 분석을 해줘야 최신 컴퓨터를 줬는데 컴맹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매뉴얼은 없는 거네. 컴퓨터의 매뉴얼은. 아니 그러면 이게 뭐 전쟁이 붙은 거야? 뭐 그 교전이 됐어. 그럼 여기서 받은 데이터를 미국 애들한테 보내주면 걔들이 분석해고 또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격추되고. 아니 원래 우리 서산에 네. 그 서산에 가면은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 공군의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서 못하고 미국이 가져가서 하니까 그 이유가 뭐야? 우리한테 기술을 노출시킬 수 없다. 한국은 기술을 도적질하는 우선감시 대상국이다. 니들 나쁜 짓 많이 했다. 우리요? 나쁜 짓이 아니라 그건 머리가 좋은 거지. 몇 개 뜯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저 한국이 A급 전범 적어도 요 업무에 관한 그걸로 돼 있어요.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우선감시 대상국. 그래가지고. 근데 몰래 살짝 뜯어보면 되잖아. 그런데 전자칩이 내장돼가지고 옛날에는 특수 이렇게 접착제가 있었다. 요게 접힐 때 기포가 발생한 걸 보고 니들 뜯었지 안 했지 이렇게 추궁을 했다고. 진실 게임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는. FBI가 그런 걸 주로 수사했어요. 한국의 그 약간 봉인 같은 거네요. 봉인 같은 거. 요걸 뜯었냐 안 뜯었냐. 그래서 접착제 그 기포 발생. 특수한 거죠. 요건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뜯으면 안에 있는 칩에 그것이 내장돼서 기록이. 우리 맘대로 뜯었다가는 99% 이 센서가 읽는 거네 뜯는 것을 있어요. 그걸 감지하는 센서가 다 내장돼서 앞으로 구성품이 비행기 구성품을 건드리고 뜯어봤다 그러면 미국이 압니다. 그 뭐 하려고 산 거야 이 비행기를 그럼? 저도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이런 걸 분석했고 열받게 만들어요 사람을? 덥네요. 덥다. 아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F-15 그 SA가 안 된다라고 한 다음에 되게 한 달 만에 F-35 가잖아요. 그때 막 언론 보도 보면은 진짜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보도를 했었어요. 막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마치 뭐 어디에 점령당하는 것처럼 뭐 이제 공군 전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가고 뭐 망가지고 뭐 이길 수 없고 뭐 예산도 낭비되고 뭐 빨리 이거를 차기 모델을 결정하지 않으면 예상도 엄청 낭비되고 공군 전력도 뒤처지게 되고 쉽게 말해서 위기감을 엄청 조장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언론이 어느 언론이? 방송사들이 주로 그랬어요. 방송사들이. 그런데 미국이 판대는데 왜 안 사냐는 불경죄를 추궁하듯이 마치 언론 보도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추정이지만 그 추정컨대 미국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로비할 때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침을 갖고 있었네. 방송에서 그렇게 할 정도면 엄청 나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방송에 보통 그 사람들이 이거 취재 안 하거든요. 이게 그 관계 기관에서 흘려주는 것으로 다 보도를 해요.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좀 심각하다라고 하면 그걸 언제 가서 점검을 합니까? 자기들이 모든 걸 북한 측 소행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갖고 이게 보면 정부 사이드에서 이런 정보가 흘러나와서 그렇게 호들갑 떨고 보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편집자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렇게 긴박하고 아주 급한 사업이었던 건가요? 일단 보십시오. 자, 지금 캐나다 총리는 F-35 샀는데 바가지 쓰고 샀다고 탄핵당했어요. 총리직에서 잘렸어요. 이 전투기 때문에. 캐나다 총리가 선진국이에요. 당신 가격도 모르는 전투기를 미국에 덜컥 계약해서 무슨 제약을 할 거냐고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총리 의회 불러서 탄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보니까 다른 나라도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른 나라들도 구입을 하려고 그 연구비 지원에 연구비에 투자를 했다가 이게 후퇴하고 철수한 나라들이 즐비하더라고요 보니까. 호주 연기 및 취소. 캐나다 연기 및 취소하는 게 뭐예요? 도입 시기를 아예 그 연기하거나 일본 물량은 그 처음부터 이런 나라들이 돈을 일정 정도 투자한 나라들이에요. 개발한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대로 개발됐으면 나 먼저 왜 안 줘? 이런 나라들이에요. 호주는 연기하고 또 취소했고. 캐나다 완전 취소. 총리가 탄핵됐고. 덴마크
전 물량 도입 연기 및 축소. 이건 물량을 줄이고 시기도 연기. 예, 시기도 연기하고. 예, 미국 복잡해요. 다 이게 공군, 해군, 해병대 거 다 줄이고 있어요 지금. 아 미군 스스로. 아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도 자기들 스스로. 그러니까 제일 큰 피해국이 미국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태리 111대를 사기로 했다가 우선 90대로 줄였어요. 예. 더 줄일 수도 있겠네.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이거 30대 넘게 일단은 줄였습니다. 예. 노르웨이만 그대로 가는데 예. 노르웨이가 저기 왜 48대를 주문해 놓고 그대로 가느냐? 예. 자기네 미사일이 여기 들어가고. 그래서 얘 무기세상 먹을 미사일. 게 있기 때문에 미티어 미사일이 아니면 다른 미사일이에요? 아니 다른 미사일. 다른 미사일 이렇게 발사하면 불나는 미사일. 발사하면 불나는 미사일. 그 미사일 잘못이 아니잖아요. 비행기 잘못이죠. 어쨌든 발사하고 발사하는데 불이 안 나면 그거는 불발탄이잖아요.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85대 사기로 했는데 37대로 줄였어요. 야. 영국 138대 사기로 했는데 50대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터키 100대 사기로 했는데 전 물량 도입 연기. 좀 더 보겠다 이거죠. 좀 더 지켜보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20대인데 여기는 지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이 원조해 준 거 갖고 사기 때문에 변함없습니다. 이거 내 돈 아닌데 그죠? 그렇죠. 이건 미국의 원조입니다. 그다음에 일본 아까 얘기하셨는데 42대 재작년 했고 그러니까 자체 생산.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게 하도 불안한 비행기니까 잘 돌아가는가 보고 사자. 예. 이런 식으로 줄이고 연기할 때 다 빠지는데 우리 혼자 덜렁가. 우리하고 일본도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일본은 생산하려니까 기술이 목적이니까 기술이 목적이니까. 요놈들이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되려는 거는 그냥 이게 이제 미래 자기들의 어떤 힘의 원천이 전투기 생산국.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12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국의 일정 정도 군사력이 있는 나라들인데 12개 나라인데 제일 재밌는 게 미국은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생산을 줄여. 자기들이 구매할 거를. 그리고 나머지 12개 나라 중에서 노르웨이는 자기들 미사일이 들어가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일본은 자기들이 생산하니까. 전투기 생산 국가가 되기 위해서 되고 나머지 10개 나라 중에서 줄이지 않고 이게 적극적으로 나선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노르웨이, 일본 빼고. 그렇죠.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 대목에서 인터내셔널 호구다. 요게 바로 오늘의 메인 요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거 사면서 60대를 살려고 했는데 40대로 줄였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예산상의 문제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런 뭐 비행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단지 예산을 맞추기 어떻게든 이걸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이렇게 봐야 돼. 처음에는 500억 내지 600억일 때 60대를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2천억으로 오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로 줄여야 되는 거야. 15대 사이즈 예산이 딱 맞아요. 15대 사이즈 맞음에도 불구하고 40대로 오히려 우리는 늘린 거지. 그렇죠. 60대에서 40대로 줄인 게 아니라 확 비싸지니까 예산은 옛날 맞춰놓은 게 있고 그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거 살려고 하는 예산이 2배 반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예산이 줄어서 이것을 뭐 줄이고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줄이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막차 타고 쫓아갔다. 막차 타고. 뭐 상추 잡았다고. 추경 매수를 한 건데. 추경 예의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이익이라는 걸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 결정을 했다고는 절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선 미국이 가만 안 있었어요. 다른 비행기 하겠다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개발이 늦어지고 물량이 축소되고 동맹국들이 빠져나가니까 이 전투기 가격이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어떻게든 그렇지. 새로운 고객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타겟이 된 함으로써 거죠. 양산 이 비행기를 대량 생산할 때 단가를 잡아내지 않으면 문제는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군대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네 부담을 동맹국하고 좀 나눠지는 어떤 그 어려움을 전가시킨 거죠. 예, 이런 건데 다 빠져나가는데 제일 만만한데 저 어리버리한 그 하나 있거든. 그리고 역대 미국 전투기 아니면 사본 적이 없는 사우디 보십시오. 유럽 전투기, 미국 전투기 섞어 쓰고 터키 그렇고 다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 오직 한 나라 미국 전투기. 그러니까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기술을 완전히 이전해 주기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원금까지 줬습니다. 주기로 했습니다.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 2조 원을 현금으로 내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냐, 아니면 뭐 유로파이터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냐? 근데 유로파이터로 바꾸기에는 이미 그쵸. 늦었죠. 저는 그거 힘들다고 봐요. 그다음에 뭐 한미 동맹, 한일 동맹 이런 한미일 군사 동맹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직 그래도 계약 전이니까 7월에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계약 전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최대한 뭔가 좀 아니 대통령께서 꼭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저 사람은? 아니 대통령은 해야지. 대통령 스텔스 사랑한대잖아. 신상. 근데 대통령 스텔스를 사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뭐 번쩍번쩍 빛나니까. 번쩍번쩍 뭐 맨날 페인트 칠해야 되니까. 글쎄 뭐 원래 스텔스 하시잖아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뭐 하고 있는지 안 잡힌다. 몰랐어? 안 보이잖아. 레이더에 안 잡히잖아. 레이더에 안 잡히는 대통령이니까. 그런 말씀이셨구나. 이게 근데 왜 웃었어? 스텔스 하잖아 할 때? 아니 잘 모르겠어. 몰라서 웃었어? 덩달아 웃은 거야. 같이 웃으니까 웃은 거야. 원래 이 영어 할 때면 못 알아듣고 옆에서 같이 웃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 기자상 탔어? 별로 관련이 없더라고요, 영어는. 영어하고 관련 없어, 그거. 그거하고 관련 없어요. 편집자님, 저 궁금한 게요. 아무리 글로벌 호구라도. 인터내셔널 호구. 그러니까, 그 호구라도 그래도 뭔가 저쪽에서 이런 거를 요구를 하면 이쪽에서도 뭔가 요구가 있거나 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런다는 거는 너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인 명분은 뭐 몇 가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한국형 전투기 기술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다 맞춰져 있어요. 이걸 사면서 옵셋이라 그래요. 절충교역. 그런데 이 FMS 방식은 그 옵셋이 금지돼 있단 말입니다. 기술 이전 자체가 그랬는데 그래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형 전투기 얘기 나오는데 갑자기 공군이 한국형 전투기 사양을 그 단발 엔진이 아니라 쌍발 엔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쌍발 엔진으로.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엔진 2개짜리. 공군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로키드하고 또 협상이 안 된다고. 이게 3월까지 결정을 끝내야 되거든요. 이 결정을. 뭔가 좀 얻어낼 게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런데 말로는 해준다 그러지. 그렇죠. 말로는 얼마든지 해준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단발 엔진이랑 쌍발 엔진 차이가 뭔데? 그러니까 F-16 제가 말하기 편집장님 계신데 제가 말하기 좀 아니야. 아니 수줍어하네. 저렇게 숙기가 없어. 아니 기자상 받으면 저래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되는 걸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엔진이 하나만 있으면은 F-16 같은 경우가 엔진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F-15는 엔진이 2개거든요. 하나가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운항이 가능하고 뭐 작전 변경이나 이런 것도 좀 연관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생존성입니다. 엔진 하나가 멈춰도 꺼졌을 때 또 하나의 엔진으로 착륙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래서 엔진 2개를 달라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기술을 이전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형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비행 운용 개념이 바뀌어요. 이 약간의 형상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비행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여객기 개발하는 데이터는 전투기 개발하는데 하나도 써먹을 게 없어요. 이건 형상에 따라서 모든 그 비행 데이터는 다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쌍발의 힘이 좋고 무장이 좀 낮고 이런 걸 이제 원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조종사의 기량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조종사들 정말 뛰어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비행기를 탑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 비행기 지금 타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게 해외 토픽감인 F4, F5가 이제 타고 있습니다. 요거 2020년까지 160대 도태 빨리 시켜야 됩니다. 예. 그 비행기 타고 가이다. 신문 보십시오. 오늘 어디서 비행기 한 대 추락. 조종사 순직. 또 어디서 공군사관학교의 한개 기수에 조종사의 인간한 기수의 순직률이 10%가 넘는 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안 받아줘 조종사들은. 보험회사에서. 실제 그래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조종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후진 비행기를 타고 타다가 하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아버지 조종사 순직, 아들 조종사 순직.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이 탄 비행기가 자기 나이보다 많은 비행기야. 그러니까 야 공군 저거 좀 빨리 해줘라. 빨리 해줘라. 이래가지고 그 저기 뭐냐 그 고등훈련기 이런 거 저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비행기 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격, 성능, 도입 시기가 확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F-35는 가격, 성능, 도입 시기가 다 불투명하다. 다 불투명하다. 결국 답은 한국형 전투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 문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재검토 정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할 수 있나요? 재검토를 근데? 이건 대통령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 입장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길은 하나밖에 없어. 사고서. 사고라고 하시는. 근데 이 정책 자체가 스텔시해. 도대체 어떤 놈이 스텔시를 좋아. 나중에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가 원래. 몇 년 지나면. 아니 그러면 저기 그 80년 광주항쟁도 총을 쏜 사람이 있는데 발포 명령은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쪽 진영은 늘 똑같아. 아,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사평론 제대로 못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우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근데? 쪽팔려.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좀 이 정신이 없었어요. 내용은 정확한데 정리도 잘 됐는데 일단 정신이 없어서 뭐 스텔스 하다에서부터 마이크를 뭐 들이받질 않나. 이게 이 마이크에 좀 침이 많이 뱄으니까 한번 세탁을 하시기를. 실제로 이 그 스텔스기 도입은 오늘 얘기한 게 정확하게 정리하면 그 대체로 뭐 짚을 건 다 짚었지만 의혹투성이인 그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자고 하지만 사실은 이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문제에서부터 의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도입 결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방위비 분담 문제뿐만 아니라 스텔스기 도입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인터내셔널 호구로 낙인이 찍혔다. 쪽팔려 죽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좀 맺고 좀 뭐 답답하지만 그리고 오늘 이제 이것으로 시범 방송 4회를 마치고 계속 정규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좀 잘 숙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편집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길었어. 4주 동안 고생하신 이정열 전직 판사, 전직 주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빨리 얘기해. 저는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입술이 부러졌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 해보던 거여서 계속 편집장이 계속 구라를 날리잖아요. 근데 저기 구라를 안 날리다 날리니까. 그러니까 구라 뭐 쉽지 않죠. 뭐 최근에 건강도 좀 많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체력과 심신을 단련한 다음에 이렇게 정말 중요한 분석과 또 정보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제가 이 도리에 맞는 것인지 좀 심각하게 고민이 됐었고요. 뭐 처분에 따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재미는 있었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하는 영광도 누렸지만은 참 힘들긴 힘들었다. 너무 준비를 많이 해왔어, 내 보니까.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고
준비한 걸 또 우리가 다 끊어갖고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거는 스트레스 아니었어요? 그거 스트레스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 이정열 판사가 건강이 무척 안 좋아요. 당이 무척 높아. 아이고 저런. 당이 우리는 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당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는데 저희는 당뇨가 높아가지고. 당나라당. 그래서 그 건강 상태가 지금 무척 안 좋고 또 최근에 이제 동안 법무법인 오픈도 하고 그래갖고 우리 방송이야 계속 하겠지만 이정열 판사가 계속 할지는 우리끼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최지영. 네. 한국 기자협회 기자협회요? 기자상. 네. 기자협회 기자상 받은 거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예. 이게 그 방송으로 들으면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진짜요? 진짜 아니, 많은 것 제가 같아요. 들어봐도 안 그렇던데. 아까 편집장님이 당신 오기 전에 그 형님은 안 오셔요. 그렇다고. 뭐 보니까 고생 많이 한 얼굴이에요. 보니까 아니 사람은 다 선하신데. 아니 게스트로 초청을 했더니 완전히 오늘 진행을 하고 계시네. 오늘 보신 게 천만 다행입니다. 저번 방송 때 보셨으면 안경까지 성취 안 하시고. 예, 맞아요. 제가 좀 우리 김종도 편집장님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특히 이 국방 방위비 그다음에 이 스텔스기 도입 이런 게 언론에서 봐도 기사를 안 보고 다 지나쳐요. 근데 이게 한일 공중전할 때 백전백패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관심을 갖거든. 늦어 이게. 그렇죠. 그래서 좀 수시로 나오셔서 이 인터내셔널 호구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시다가 저쪽에서 야마 돌면 무상급식도 좀 받으시고. 내가 국민 TV에서 내가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오늘 사실은 같이 진행하는 파트너가 조금 싫어하는데 뭐 정 의원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재밌었죠? 재미없었어요? 내 방송보다 재밌네. 내 방송. 아닌데 근데 그 편집장님 방송은 중요한 게 있는지도 몰라. 아니야 좀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저도 편집장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전능하신 국민의입 전국구 4번째 시범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